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WHO 사무총장이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과 일본을 거론하며 가장 우려하는 국가라고 지적하자 일본 당국은 WHO에 한국 등과 같은 사례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WHO 사무총장은 다음날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만 거론하고 일본을 제외시켰다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일본 당국이 WHO를 압박한 것인데요.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는 일본이 우려국가에서 빠진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WHO는 외신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이죠. 현재 외신들을 확인해보면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를 배우기 위해서 직접 찾아와서 경험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3월 11일 보스턴 글로브 신문에 미국인의 한국 경험담이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헌터 맥켄지는 한국에 거주하는 작가이자 교사인데 불안한 마음에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말을 거의 할 줄 몰랐지만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고 테스트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기절할 듯이 놀랐다고 합니다. 방문 비용이 겨우 26,300원, 약 22달러에 불과했고 처방전은 겨우 4,300원, 4달러였기 때문이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접수원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흉부 엑스레이만으로도 적어도 수백 달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미 미국에서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 3,000달러 이상이 청구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기사에서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요. 현재 미국은 NBA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2020년 NBA 전체 경기를 취소하자는 견해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행 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도리어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에 여행 오는 것을 30일간 차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마저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은연중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사리 일본의 요구를 들어준 WHO 사무총장에 대해 전 세계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외신들에 따르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다수 나라에서 청원 사이트에 가입해 무려 46만 명이 넘게 테오드로스 사무총장 사퇴 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미국의 서명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에서는 테오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죠. 서명 목표는 50만 명인데 50만 명이 참여할 경우 UN 국제연합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위기가 발생했을 때 WHO는 체계적으로 현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체계적 관리보다는 이익 집단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WHO가 일본의 입김이 들어간 증거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WHO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한국 지도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본의 작품인데요. 이에 대해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는 한국 지도에 울릉도 독도를 넣고 일본 지도에서는 독도 오른쪽에 점선을 표시해 울릉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WHO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기타무라 국장이 아베 총리 관저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만나 보건당국 간 전화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즉 일본 당국은 한국의 뛰어난 테스트 능력과 처리 방법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뜻을 대놓고 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테스트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실정이라 일본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시스템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배우고 싶다는 것이죠. 일본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 이중적인 플레이를 자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일본의 태도, 대한민국이 왜 일본을 끝까지 경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대목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 혹은 강대국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나라들. 하지만 요새 이분들 많이 어렵죠. 세계 각국과 수출 수입은커녕 자국 내 상황마저도 위험지역을 봉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심각한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수한 방역 실적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고 있죠.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세계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는 중인데요. 최근 일주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10명 내외의 적은 수치를 기록했고 4월 30일에는 국내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면서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주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젠 세계 각국에서 K-방역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K-시리즈, 또 하나의 한류로서 K-경제가 뜨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한국에서 수출한 나라들, 그 중에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으로 이렇게 5개국에서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국으로 수출길은 물론 입국도 막히면서 서로 간에 교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최근 한국은 이미 빠른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 국가들만 빨리 회복한다면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의 5개국이 빨리 회복한다면 우리도 수출길이 다시 열릴 수 있어 이득이긴 하겠지만 배은망덕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회복하길 바라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잠시 혼란스럽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를 보면 지난 4월 29일 한국 외교부 조세현 제1차관은 중국 외교부장 러위청과 화상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 주제는 패스트트랙 구축을 위한 합의 도출인데 쉽게 말해서 한중 양국은 수출 수입과 관련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을 시켜주자라는 것입니다. 방역은 철저히 하되 입국 절차와 수속은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하자라는 것이죠. 이 조치는 얼핏 보면 별것 아니거나 당연히 해야 할 조치 아니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중국 정부 측에서 이번 사태에 외국인 입국을 차단한 이후 전 세계 기업인을 통틀어 신속 입국을 허용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외교부에서는 결국 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기업인은 5월부터 중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우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갔으니 빨리 볼일만 보고 안전하게 돌아와야겠죠. 또한 요새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벤남은 지난달부터 태세를 바꾼 모양인데요. 지난 29일 삼성과 LG계열사 직원 1150여 명을 비롯해 한국의 143개 업체의 필수 인력 340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배 측도 중 못지않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들도 만만치 않은 공산주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기업 관련자 위주로 입국을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에 대한 입국을 빠르게 금지를 시켰는데 점점 한국의 회복세가 빠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만큼 한국의 방역 성과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또한 한국의 기업인이 그만큼 자기들 나라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네요. 그러나 문제는 일본 쪽입니다. 항상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던 삼형제는 일과 배와 중이었는데요. 배와 중은 조건부로라도 입국 제한을 풀고 약간의 개방을 했는데 비해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수출 수입이나 국제적 교류를 생각할 정신이 없는 거겠죠. 회복세를 보이려면 저쪽은 아직도 멀었고 오히려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 5월까지 입국 제한 조치를 풀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4월까지였던 준전시에 해당하는 긴급사태 기간을 상황이 변하지 않아 5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점은 도쿄 확진자의 62%가 전염 전파 경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과 같은 동선 추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동선 파악을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고 있는데 아주 아날로그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란 확진자의 진술만을 듣고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즉 감염자 당사자의 말만 듣고 모든 걸 유추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환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와는 이렇게 동선 파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하나 분명해진 건
일본의 방역 시스템은 아직도 아날로그적 그리고 원시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알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동선 추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운운하면서 상세한 진술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대체 뭘 하고 다녔으면 확진 판정을 받아버렸는데도 순순히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감추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5월이 되고 서서히 세계 각국들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서서히 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 일일 확진자 증가세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태이고 전 세계 순위표를 보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서서히 깨달아가기 때문이죠. 저번 영상에서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은 한때 상위권이었다가 급격히 순위가 하락했는데 반면에 미국,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은 순위에 없다가 오히려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상위권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이겨내려고 전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반면에 이분들은 개인 차원에서도 자유만을 외친다든지 일단은 협조가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신만의 오래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옛날에는 상위권의 이 나라들이 전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맛보게 되면 못 끊는다. 현재 시점은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선진 방역을 하고 있는 나라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도 모자라는 시국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자존심을 못 버리고 한국 같은 선진국가의 아쉬운 소리를 못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주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반대로 한국이 개발해내거나 해결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항체검사 실시 방법,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분 만에 다 나오는 동선 파악 시스템 등인데요. 딱 봐도 탐나는 기술들이나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잘 좀 봐달라면서 요청을 해도 모자란 시국에 오히려 검증이 안 됐다느니 하면서 왜 아직도 제발 좀 달라고 말을 못할까요? 이상하게도 상위권 나라들이 더 급할 텐데도 달라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안 급한 중하위권 나라들,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열심히 달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도 받아가더라고요. 여튼 저들이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전 세계에 K-방역이라는 또 하나의 한류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한국하면 역시 방역기술이지 라는 말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게 한류와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시국을 극복해내서 세계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 얘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는 전 세계가 겪는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비용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공급망이 붕괴되고 세계인의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대규모 경제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5%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는데요. 처음엔 이 발표를 보고 무디스 갑자기 뭐야? 얘네 왜 이래? 요새 전문가들 다 격리되고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분석은 꽤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5%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 중에는 한국이 1위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일본과 유로가 마이너스 1.5% 전망, 미국이 마이너스 5.7% 전망, 영국은 안타깝게 마이너스 7% 전망에 이태리는 무려 마이너스 8.2%로 전망한다는 수치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5%로 선진국들 중에서 1위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디스에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K-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K-경제, K-방역과 K-바이오 산업 등등 전 세계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선진국이겠지 생각했던 나라들도 알고 보니 별거 없었다. 한국보다 나을 게 없었다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요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나들이객과 여행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